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의 규칙을 끝내 파악하지 못합니다. 평생 일하고 저축하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게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모두가 믿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모아야 한다. 65세까지 일하다가 은퇴한다. 그러면 모든 게 행복해진다. 그게 모두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랑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총합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가정해서 30살부터 55살까지 25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해볼까요? 아마 매년 3천만 원 저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모을 수 있는 돈의 총합이 7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젊음을 갈아 넣은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서 일하는 그 대가로 받는 화폐가 조용히 끊임없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평생을 가치를 잃도록 설계된 무언가를 벌고 저축만 한 뒤에야 말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은 경쟁입니다. 목표는 영원한 돈의 노예가 되는 대신 가능한 한 빠르고 일찍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게임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모르면은 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패배할까요? 사람들이 가진 특정한 믿음들이 그들을 계속 패배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사고방식을 만들고 사고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돈이 많으면 많은 걸 살 수 있고 많은 걸 사면 행복해진다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쫓는데 돈을 전부 써버립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동차, 시계, 가방 등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씁니다. 브랜드에 의존해서 나약한 자존감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낄 뿐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생명력을 브랜드에 갖다 바치고 대량 생산된 제품만 손에 쥐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면 대개 며칠 안가 처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비가 주는 도파민의 지속 시간은 놀랍도록 짧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돈이 희소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자본주의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은 돈이 희소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 희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것이 돈입니다.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돈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고 지키려 할 뿐 위험을 감수하며 자산을 사거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현금을 최대한 쟁여두려 합니다. 언젠가 그 돈으로 생활비를 내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대부분 그 계산은 완전히 틀린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시간과 건강을 돈과 맞바꿉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몸은 점점 닳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건강을 돈과 맞바꾸는 한 벌 수 있는 돈의 총량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일하는 것만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사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내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저 관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돈을 지키고 저축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 결과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에 저축해 놓은 현금을
잃게 됩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너무도 빨리 오르고 저축계좌의 이자는 절대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그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은퇴는 나이의 문제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40년간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25살부터 65살까지 일하면서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고용주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고용주와 정부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며 기대하는 걸까요? 그들은 결코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믿음은 빚은 나쁜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부자들이 하는 방식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를 쌓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무조건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용화폐 체제에서 부채는 계급화된 도구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나가고, 신용도가 낮은 빈자들은 은행에서 거절당해서 이금융권이나 사금융권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밀려나갑니다. 그 말은 즉슨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며 가능한 한 사용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돈을 빌려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산다. 단순한 공식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제 관점에서 자본주의 게임에서 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원히 일한다. 시간을 돈과 맞바꿉니다.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해고됐을 때 생활비를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항상 불안합니다. 이는 연봉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2억 원을 버는 사람도 월말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금융 미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달의 위기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에 처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출근을 못하고, 출근을 못하면 월급을 못 받고, 월급을 못 받으면 대출을 못 내고, 석 달이 지나면 은행이 집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잘못된 믿음들을 그대로 믿는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금융 시스템은 당신을 패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원화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말은 즉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돈의 작동 방식을 왜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도 없이 언제든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원화로 저축한다면 그 가치는 끊임없이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무한히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는 한 금융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금융 교육이 필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구매력, 즉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계속해서 줄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일부는 독학으로 배우지만 다수는 하루하루 회사 일에 너무 지친 나머지 관심이 없습니다. 금융 문맹이라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당신을 상대로 뜯어먹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돈, 투자에 관한 강의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금융권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지로부터 돈을 법니다. 금융을 실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고 이들이 투자한 돈의 1, 2%를 매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홍콩 ELS 사태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상품은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나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금융을 잘 모르는 주로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이자를 2%가량 더 주는 상품이라며 마구 팔아넘겼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원화를 저축하거나 또는 은행 PB를 찾아가서 불필요한 수수료만 지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원화 돈다발을 저축하는 것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 원화라는 자산 하나에 내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매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실질 수익률이 손실 상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1913년에 1달러로 허쉬 초콜릿 30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29년에는 화장지 10개, 1933년에는 맥주 10병, 1944년에는 코카콜라 20병, 1955년에는 프레첼 10봉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1달러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허쉬 초콜릿 단 한 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직장인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를 실행하지 않는 월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에 일정 시간을 매번 헌납해야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시간당 벌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급여 인상률이 실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질 인플레이션율은 7% 이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3% 이하로 인상받습니다. 이는 매년 5%, 4%가량의 구매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용주가 당신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AI로 인해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능력으로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시스템이 그 돈을 다시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하는 일입니다. 저축하면 통장 잔고는 계속 오르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융 시스템이 지난 몇백 년간 설계해 놓은 정교한 사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는 종이 조각이 가치 있다고 세뇌당했습니다. 2억, 3억 원을 은행에 저축해도 은퇴 시점에 그 돈의 가치는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3년 생활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저금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자산의 변동성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들어해야 할 대상은 내가 저축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비하면 투자 자산의 변동성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당연한 수수료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최대한 많은 자산을 사 모으셔야 합니다. 저는 S&P 500, 나스닥 100, 비트코인 3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월 변동하는 제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영상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려 합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